안녕하세요. 청주교육대학교 이선경입니다. 사실 얼굴 보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강의를 하겠고요. 또 선생님들께서도 앞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시기로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교육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첫 시간에는 국가 수준의 환경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지능법과 관련된 거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첫 시간에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강의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국가 수준의 환경교육 진흥,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교육,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점 지속가능 발전교육 사례,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마지막에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사례가 너무 많으면 이걸 쪼개서 2차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아마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두 번째 시간에는 지속가능 발전교육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교육과 어떤 점을 공유하고 있고 어떤 점들을 좀 차별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 조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아마 그 사례들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제가 그 지속협에서 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그 사례들은 제가 준비하지 못했고요. 그거는 이제 지속협 사례집 이런 거 좀 찾아서 보시면 아마 좋은 사례 많이 발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알고 있거나 활동했거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권에 대한 이야기, 헌법 이야기부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 환경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환경권에 보장된 내용은 여기 뒤에 있는 주택개발 정책, 그래서 일종의 환경 거주권과 관련된 내용들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국민이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선언적인 그런 측면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 헌법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됐느냐 하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여러 나라의 환경교육과 관련된 그 현황조사를 좀 수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김창국 교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조사에서, 그리고 이제 또 저희 학회에서 예전에 그 국제 심포지움을 좀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정부가 환경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헌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헌법을 한번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1987년에 이제 개정이 된 그런 내용들이 돼 있고, 이제 8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2018년에 여기 있는 헌법을 조금 개정을 해볼까라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마 이후에 요것들이 조금 달성이 되게 되면, 이것들이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 환경교육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지속가능 발전교육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앞에다가 똑같이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넣습니다. 이게 환경 교육을 정부가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건 국가와 국민이 이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명시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좀
더 강하게 기존의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달라지는 것이 3번입니다. 앞에 헌법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주택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여기서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요거 이제 아마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만일에 헌법에 들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문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에 제안이 됐다가 이게 왜 채택이 안 됐는지 통과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고 채택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환경교육과 관련된 내용들 여러 선생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80년대에 좋은 환경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증가했다. 그 전에 뭐 낙동강 페놀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 문제가 좀 많아지면서 이런 그 좋은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이 환경을 그러면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환경 교육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1989년에 한국환경교육학회도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뭐 공해추방연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우리 지금 현재 환경운동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환경단체들이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적으로는 1992년에 제6차 교육과정이 고시가 되게 되는데요. 그때 환경교과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는 환경교과, 고등학교에는 환경과학 이렇게 도입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7차 교육과정 뭐 이렇게 쭉 그 개정을 거치면서 중학교 환경은 그대로 쭉 가게 되는데요. 고등학교는 환경과학이 생태화 환경이 됐다가 그 다음에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환경과 녹색 성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음 개정 때는 환경과 환경으로, 그냥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으로 가게 되는 뭐 그런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환경교육 제도화와 관련해서 가장 가시적인 그런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08년에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되는 것인데요. 나중에 이제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작은 2000년대, 2001년도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제안이 됐지만 통과가 안 되다가 결국 2008년에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진흥법을 가지게 되니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환경교육 종합계획, 그 다음에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조례 뭐 이런 것들이 제정이 돼서 구체적인 환경교육적인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근거를 좀 마련을 해주게 됐다. 정책적인 기반을 좀 마련해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나도록 별 변화가 없다가 사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선언적인 부분도 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2018년에 이제 부분 개정 진행해서 여기 앞에 책무에 관련된 부분에 학교장 혹은 기관장들이 이런 환경교육을 좀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무를 좀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다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할 수 있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강조가 돼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같이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흥법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이제 처음 제정이 되게 됐는데요. 이 환경교육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학회와 그다음에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환경교육 학회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국회환경 포럼 협업으로 이제 처음에 초안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학회 몇 분이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요. 새벽 6시에 만나서 새벽밥을 같이 먹고 같이 포럼 발제를 하고 논의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초안을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2년에 제안이 됐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이제 다시 제안이 되게 됐는데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여기 있는 이 환경교육진흥법을 우리가 만들고 있어 라고 하는 발표를 그때 당시에 이제 환경교육 학회장이셨던 최석진 박사님께서 그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에 가서 발표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게 2002년으로 2000년, 2001년이네요. 거기에 이제 가서 발표를 하시게 됐는데 발표를 하시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든 거냐, 무슨 내용이 포함이 되냐, 그래서 서로 이제 문건을 주고받고 그런 다음에 일본은 2003년에 환경교육법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속 못하고 있다가 2007년에 다시 제안을 해가지고 2008년에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2008년에 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제정이 돼서 우리 그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이 구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환경교육 포털에 가면 뭐 이거 쭉 있어서 요거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진흥법 치면 아마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2008년에 제정이 됐으니 10년이 됐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면 어딜 들어가세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진흥법이라고 하는 게 뭐고 뭐 여기에서 얘기하는 환경교육의 정의가 뭐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는 어떤 나라들이 이런 법이 있는가 뭐 이런 내용 쭉 나와 있는데 이 환경교육법을 제정한 국가를 연도순으로 쭉 제시를 하면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번째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브라질, 그다음에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문건을 좀 찾아봤는데 쉽게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문건 중에 보면 아르메니아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어떤 건지를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 8개의 나라가 환경교육법을 제정을 한 나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환경교육진흥법의 주요 특징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교 환경교육,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환경교육, 환경교육 종합계획, 그 다음에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뭐 이런 거 있고요.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우수환경 프로그램 지정제, 뭐 환경교육센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정제는 처음에는 인증제 그랬다 나중에 지정제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각각 해당하는 것들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면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연수가 차세대 환경교육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나중에 이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지역에서든 혹은 국가에서든 이거를 만드는데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고 있고 어떤 쟁점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알아두시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한 내용이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국가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이제 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5년마다 이거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08년에 이제 법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발행이 되면서 1차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2011년부터 15년까지고요. 그다음에 2차가 16년부터 20년. 이제 올해는 3차를 준비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 강의 중간에 보면 지금 작업 중인 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개략적인 모습들을 아마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꿈을 꾸고 밑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일어나는 시간이어서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이 5년마다 만들어지면 지역에서도 역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여기 17개 지역 중에 16개가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하나 남은 것은 올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환경교육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런 걸 만드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 그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이 종합계획을 만드는데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거 연구 용역팀에다 그냥 줘가지고 그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시긴 하겠지만 그냥
현장을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 않은 종합계획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거를 할 때 종합계획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지금 법령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 종합계획의 수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어디에서든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종합계획이든 혹은 뭐 다른 데서든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게 2차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입니다. 요거 이 비전하고 목표하고 이거 추진 전략들 요거 2010년에 만든 거고요. 그래서 2015년에 만든 거고요. 그래서 16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쭉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거 만들 때는 이제 만드시고 우리가 그걸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이제 이거 강의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비전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막 뭐라 그럴까요? 좀 소박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중요한데요. 배려하는 삶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교육 일상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회 변혁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좀 빠져 있다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고요.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쭉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요. 기반 구축, 그다음에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도 2차에서도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기반 구축에서는 이제 협력에 관련된 부분도 좀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문건들은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 아마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계획 쭉 진행이 됐는데요. 요 것들이 각각 어느 정도로 수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성과를 얻었는지를 좀 한번 평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아마 올해가 끝나는 거니까 내년쯤에 좀 수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이런 것들과 관련해 생각을 하시면 좀 아이디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3차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거 이제 올해 이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이거 올해 수립이 되기 전에 작년에 이제 사전 연구라고 하는 거를 좀 수행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를 좀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이 사전 연구를 수행해서 조금 더 여론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많이 고민한 다음에 이게 종합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구성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전을 보면 뭐 환경 소양을 갖춘 시민이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그리고 통합 목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환경학습권 보장을 통한 모든 시민의 높은 환경 소양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를 이렇게 한 6개 정도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목표들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안을 했습니다. 요거 중에 상당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초안입니다. 그러니 여기 제가 초안 이렇게 강조를 한 거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아직 확정된 거 아니고요. 지금 연구진이 만들어서 지금 아마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얻어가지고 오늘 강의에 좀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보면 환경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이렇게 비전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시민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환경 소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소양을 가진 환경 시민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고 이 시민의 환경 소양은 어떻게 해서 길러지느냐 하면 환경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 일상적으로 배려하고 일상적으로 환경교육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조금 분명하게 색깔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영역을 여태까지 그 환경교육 종합계획에서는 대개의 경우 사회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그 다음에 추진기반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교육하고 사회 환경교육 이외에 환경교육 추진 기반 그리고 환경교육 협력 체계, 그러니까 그 기존의 이 환경교육 종합계획에서 기반 구축에 이제 협력이 들어갔는데, 그때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선언적인 협력 또는 국제 협력 약간 뭐 이 정도가 들어갔었는데요. 이거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좀 잘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추진 기반으로는 국가환경교육 체제, 그다음에 지역환경교육 이행체계 확보, 그다음에 학교환경교육 강화에서는 뭐 학교환경교육 기반 강화, 실행 지원, 교원 전문성 강화, 그다음에 사회환경교육에서는 기반 강화, 인적 전문성 강화, 환경학습 지원 확대, 그다음에 협력체계에서는 국가 지역 협력 기반 구축, 협력, 학교 사회 협력, 그다음 국제 환경교육 협력, 이런 형태로 좀 아주 세분화하면서 그 디테일을 좀 잘 구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후에 이제 이행 과제에 가면 훨씬 더 잘 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걸 보시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필요한데라고 생각이 되면, 아직까지 이게 진행 중이니까 여러 선생님들께서 한번 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학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학회로 연락을 하시면 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네요. 이 환경교육 기존의 발전 계획이나 종합 계획들에서 구분했던 한 3가지 부분을 지금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 아까 그 전체 비전과 목표와 세부 이행 과제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이행 과제들이 세부 이행 과제를 이렇게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추진 사업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살아있는 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강의를 보실 때는 이거 캡처 하셔가지고 한번 쭉 보시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구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 강의는 전체적인 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환경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이런 거는 좀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환경교육, 국가환경교육 전문기관 설립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가환경교육센터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환경학습 계좌제 궁금한데요. 이런 것 좀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환경교육 연구와 평가 기반을 강화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강조해왔던 부분하고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국가환경교육 정보 시스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그래서 환경교육 일종의 포털을 조금 더 강화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이런 국가에서의 체제들도 아주 재밌는 과제들도 좀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은데, 이 환경교육 도시, 이거는 2019년에 이제 환경부에서 개정안을 낼 때,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낼 때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여기 있는 종합계획에 법제화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포함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역시 평가와 이 모니터링에 관련된 내용들 좀 포함이 돼 있고요. 국가와 지역 환경교육 계획 연계, 뭐 센터 연계 이런 것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학교 환경교육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랑 좀 연계해서 하려면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환경교육이 강조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반 강화하고 실행 지원하고 교원 강화하는, 사실 이 3가지가 핵심이죠. 전체적으로 기반을 좀 강화해주고 실행을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 좀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여기 보면 뭐 교육과정 내의 통합적 환경교육, 이거 학교에서 역시 또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학교 환경교육 계획 수립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유초 중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 예,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역시 기대가 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이 사업들이 잘 구현이 되려면 거기에 또 많은 일들이 들어가고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네, 좋은 비전을 갖고 좋은 지향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 잘 수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회환경 교육인데요. 요거는 기반 강화, 그다음에 인적 전문성 강화, 환경학습 지원 확대 이렇게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반 조성하고 예, 전문가 양성 쭉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시민 환경학습 보장하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환경재난 중심의 환경교육 강화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기후 위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이라서요. 예, 강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온라인 기반 비대면 환경학습 이런 거 아마 보편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온라인 기반은 뭐 제가 제일 좋게 생각하기로는 온라인 강의를 하고 함께 수강할 수 있는 그런 뭐 실행 과제 같은 걸 좀 가지고 다시 흩어져 가지고 잘 수행을 하다가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온라인으로 하거나 오프라인으로 하거나 점검하는 과정을 좀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잘 마련이 되는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력 체계입니다. 이 협력 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환경 교육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 그리고 학교 사회 이렇게 협력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역으로는 국가 차원의 협력, 국가 지역관, 그다음에 학교 사회 환경 교육 협력 내실화, 그다음에 이제 기업 기관, 뭐 민간 이런 협력 대상을 좀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내용들 많이 있어서 예. 꼭지들이 좀 기대가 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이 있으시면 예, 이거 개정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의견들 좀 많이 개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환경교육 인증제입니다. 요거는 사회환경교육 환경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사회환경교육 분야의 변화를 좀 만들어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가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우리가 사환지 뭐 이렇게 불렀던 거 그리고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 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사회환경교육 지도사는 11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환경교육자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법에는 3급, 2급, 1급 이런 표현은 없는데 아마 시행령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3급이 2015년부터, 그 다음에 2급이 2018년부터, 그 다음에 1급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환경교육 지도사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양성기관 지정들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 그러니까 사회환경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한 겁니다. 하나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사라고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과 동시에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해주고 인증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인증제로 했다가 나중에 아마 지정제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뭐 이걸 통해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걸 시행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대충 비슷해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들은 지정을 받게 되면 훨씬 더 이걸 수행하는 사람들도 힘을 받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환경교육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뭐 항상 우리가 어떤 제도를 보게 되면 좀 문제가 되는 점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지정을 하기 위한 준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환지 그 환경교육 지도사 이제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서 환경교육사 이렇게 될 텐데 그것들의 경우에 보면 이제 그거 지정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켜주고
또 우수 프로그램의 질을 좀 증진시켜주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높여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또 어떤 거가 있느냐면 다양성을 약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 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훨씬 더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인증 여기는 지정이나 혹은 이런 그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이 환경교육사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이걸 양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격증을 주고 지정을 해주고 할 때 그런 다양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지금 2020년 1월 기준 582개 지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보면 숲 관찰하고 숲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지역에 기반을 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환경교육센터인데요. 이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교육센터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국가환경교육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이 올해까지 보면 16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초는 23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1월 현재인데요. 그래서 이 환경교육센터가 초창기에 비해서 점점 좀 많이 지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광역, 그 다음에 기초 뭐 이런 것들이 쭉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어떤 이제 또 쟁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느냐 하면 역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교육센터와 관련된 것은 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는 16조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거, 그 다음에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하고 활용하는 거, 환경교육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진흥을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정하는 사업들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 돼 있는 사업들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는 국가환경교육센터나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야 그냥 국가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역할이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이 역할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국가환경교육센터나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 환경교육센터의 역할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도 좀 수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역할이 좀 잘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건 아니고요. 사실 결국은 이렇게 오버랩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는 좀 더 뭐를 더 중시하고 광역에서는 좀 더 뭘 중시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래야 여기서도 조사하고 저기서도 조사하고 여기서도 지원하고 저기서도 지원하고 이게 아니라 역할을 좀 나눔으로써 협업을 하게 돼서 결국은 그 합이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지역에 있는 환경교육센터들이 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다 보면 결국은 이 환경교육이 이 중심 뭐랄까요? 중앙 정부에 기반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국가환경교육센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현재 센터장 1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근 직원 약 30인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근 직원 중에는 다른 사업을 좀 같이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좀 있기도 한데요. 어쨌건 역할은 국내 광역 기초환경교육센터와 협력하고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영역은 환경교육 주체 간 연계를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수준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이나 연구. 요즘 이 부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급 그 사회환경교육 지도사가 이제 양성이 되면 환경교육 지도사가 양성이 되면 환경교육사가 양성이 되면 그 후에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자격을 어떻게 부여하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이런 연구들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교육청이라든가 혹은 여러 그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이 환경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이런 것들 주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요 사업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네. 네, 이런 내용들 좀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여기 아주 많이 힘을 쏟고 있는 데가 이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과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이 부분은 기틀을 닦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위계별 역할인데요. 이 각각을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놓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환경교육센터가 수행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크게 한 3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교육 양성과 연구개발 조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뭐 이렇게 3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환경교육센터인 경우에는 주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뭐 연구개발 조사 이런 것들이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역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점점 좀 지역화되고 그다음에 교육 양성 기능들이 좀 더 강조가 되는 뭐 이런 형태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광역환경교육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16개 지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초반에 굉장히 활발하게 초반부터 시작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2개의 환경교육센터 이렇게 한번 보면 연구조사, 인력 역량 강화, 활동 지원, 연계 홍보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보면 뭐 간접 사업의 비중도 좀 있기도 하지만 주로 직접 사업의 형태가 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가 안 한가 이런 고민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환경부에서 2019년에 제안한 환경교육센터 체계와 이제 기능들인데요. 이제 여기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는 정책연구조사, 네트워킹, 지역센터 지원 요 정도 굉장히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광역에서는 지역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하고 국가 지역센터 사이에 있으니까 이걸 좀 연계하는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기초환경교육센터는 실제로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민을 교육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느 광역 혹은 어느 기초는 환경교육센터는 미리 자리가 좀 잘 잡힌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특히 광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지원, 그 다음에 지자체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고민거리가 많기는 하지만 어쨌건 이것들이 좀 잘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지역의 혹은 국가의 환경교육적인 기반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환경교육법이 만들어지다 보니 이제 지능 조례들이 각 지역별로 쭉 만들어졌는데요. 요거는 뭐 17개 시도 여기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기반은 좀 만들어졌고요. 뭐 최근에 만들어진 것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그다음에 학교 환경교육 진흥 조례도 여기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는데 요 것들이 실제로 좀 제대로 구동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잘 구현이 될 수 있을지 요것들도 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뭐 거의 슬라이드 마지막 다 돼가는데요. 이 환경교육법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거 지난 2018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 쭉 한번 비교를 해봤었는데 뭐 이 아까 8개 정도의 환경교육법을 가진 나라들 중에 그래도 조금 우리가 쉽게 문서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잘하고 있고 뭐 이런 것을 그리고 좀 특징도 있고 이런 것을 골라서 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대만, 한국, 브라질 뭐 이렇게 쭉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것이 이 환경교육법
법의 시행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EPA, 그 미국 환경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교육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환경교육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환경교육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전문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NEF라 그래서 국가환경교육훈련재단이 있고 이 기관이 이 2000년대 초반 이런 때는 미국의 환경교육 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환경교육 인력들을 교육하는 일들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예.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교육 자문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사회환경교육에서는 환경교육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번에 이제 아마 개정되게 되면 환경교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 이런 내용들도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본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그런 그 환경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교육 인재 지원단체 장소 이런 것들을 좀 인증한다. 뭐 종합계획 있고 그런 거고 환경교육 위에서 좀 부처간 연계한다. 뭐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것이 학교 환경교육입니다. 4시간 의무. 그래서 거기서 맨날 강조하는 게 아무리 높은 사람도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교육 의무 4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 늘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4시간 의무로 수행을 한 것을 나중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이 환경교육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교육과정에 이 환경교육과 관련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포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금과 관련된 거, 항상 이 환경교육법에서는 기금이 문제가 되는데요. 재원이 문제가 되죠. 그 기금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도 개정을 할 때마다 정말 기금이 조금이라도 명시가 되면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만에서는 사용처도 좀 명시가 돼 있고요. 예, 벌칙 벌금까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헌법에 환경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부가 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환경윤리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교사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법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이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성은 환경은 환경부에서 하고 교육은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다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이 브라질에서는 교사교육이나 혹은 환경윤리 같은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반을 해서 이 환경교육진흥법을 좀 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2019년에 환경부에서 이 환경교육진흥법의 개정 방향을 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교육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하고 사회환경교육 내실화하고 환경교육 사업 확대 지원, 그 다음에 유관부처와의 협업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게 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종합계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기로는 계획에도 종합계획에도 들어가고 법 개정에도 포함이 되면 훨씬 더 좋은 기반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 도시 이런 거는 종합계획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법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들도 좀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아픈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학교 환경교육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늘 교육부하고의 협업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교육진흥법에 이제 이름이 바뀔 텐데요.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아마 이름이 바뀌려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 교육부하고 환경부랑 상시적으로 좀 만나서 논의를 할 수 있는 2019년에 그런 게 약간 시도가 됐었는데 상시적으로 만나서
이제 그 각각이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으면 훨씬 나은 환경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회환경교육과 관련해서도 이 환경부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유관 부처들하고 좀 잘 연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는 환경교육진흥법에 조금 포함이 되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환경교육 국가 수준의 어떤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교육 그리고 그것들을 둘러싼 사례들 이런 것들 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